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김무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성명을 내가지고 당시 박근혜 후보는 불법이나 부정에 의해 선거를 치르는 생각은 목숨을 내놓더라도 안 하시는 후보였다고 강변했습니다. 지난 대선은 불공정한 선거였다는 문재인 의원의 성명에 대한 반박이 심이었습니다. 정말 뻔뻔스러운 주장입니다. 불법이나 부정에 의해서 선거를 치르는 생각을 목숨을 내놓더라도 안 하시는 후보가 그 결정지역이었던 12월 16일 문재인 후보와의 양자토론에서 그날 저녁 양자토론이 끝나고 나서 발표된 경찰청의 왜곡 조작 댓글 수사 결과 발표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와의 양자토론 도중에 댓글 증거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데 이런 식의 발언을 합니다. 불법이나 부정에 의해서 선거를 치르는 생각은 목숨을 내놓더라도 안 하는 그런 후보가 어떻게 토론이 끝나고 나서 1시간쯤 있다가 발표될 경찰청의 조작 댓글 수사 발표를 미리 알고 있었단 말입니까? 정말 김무성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의원의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는 성명에 대해서 특히 수구 언론들 대선 불복이다면서 문재인 의원에게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물론 대선 불복 할 수 있죠.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 대선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치러진 선거라면 대선 불복하는 것이 국민의 비난을 받겠지만은 관건 부정 불법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직을 훔쳐간 선거라는 게 증명이 된다면 그게 어떻게 대선 불복이 되겠습니까? 대선 불복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의원이 발표한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는 것은 그 양반이 대선 불복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문재인 의원의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라는 것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이번 기회에 처벌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기면은 대한민국 선거는 앞으로도 매번 똑같은 일이 재현될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가 권력이 국가기관을 국민이 아닌 자신들의 권력 도구로 계속 이용하려 들 것 아닙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에 그런 거 싹 없어졌습니다. 이명박이 그걸 부활시켜가지고 국정원과 국가보훈처, 군사이버사령부, 오늘 신문 보니까 행정안전부도 마찬가지로 동원이 됐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국민 세금을 받는 공무원들을 갖다가 총동원해가지고 박근혜 당선시킨 것 아닙니까? 문재인 의원이 박근혜 물러나라고 했습니까? 지난 대선 불공정했으니까 그런 일 없도록 재발 방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레 겁먹고 지레 지발 찔려가지고 대선 불복 운운하는 것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행위에 다름없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잉글리시 공부해 집에서 하루에 20분 원어민 선생님과 마주보고 잉글리시 공부해 INGLISH 잉글리시 대한민국 화상영어 잉글리시 화상영어 잉글리시가 이제 4천만 국민 모두의 영어 말하기 고민을 해결합니다. 문의전화 1688-0546 1688-영어4U. 국제품질 인증 ISO 9001을 획득한 화상영어 잉글리시가 국민TV 청취자분들께는 10%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그리고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의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약칭 정교조죠. 정교조에 대한 저희 기억은 대단히 좋은 편입니다. 누구나 다 아이들을 기르고 있죠. 제 아이도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 정교조 선생님이 담임을 맡으면은 애 어머니가 학교를 잘 안 가요. 왜 애 맡겨놓고 잘 가지도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정교조 선생님이 담임이 됐는데 학부모들에게 통지문을 보내서 학교 오지 말라. 여러분들의 자녀를 골고루 사랑할 테니까 오지 말라.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이른바 돈을 봉투에는 촌지를 선생님에게 갖다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정교조 선생님은 촌지 봉투를 거절했어요. 다시는 이런 걸 갖고 오지 말라고. 아이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을 거치면서 정교조 담임 선생님이 2번인가 했습니다. 근데 정말 한결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정교조 교사들 훌륭하신 분들이구나. 돈을 갖다 주고 학부모가 치맛바람을 불러일으켜도 정말 골고루 학생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구나. 그래서 저는 정교조 지금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교조. 결국은 이명박도 하지 않은 짓을 박근혜가 했습니다. 법 밖으로 쫓아냈죠. 노조 아님을 통보했습니다. 예. 정교조 등에서는 박근혜를 대통령 아님으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정교조를 법 밖으로 쫓아낸 야만의 정부. 오늘 한겨레가 사설로 비판을 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정부가 24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부당 해고된 조합원 9명을 핑계 삼아 14년간 합법적 지위를 유지해온 6만 조합원의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법의 울타리 밖으로 쫓아내고 만 것이다. 거듭 하는 얘기지만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시대착오적이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 침해 금지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일반 사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모든 산별 노조에서는 예외 없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유독 전교조만 해직자의 조합 가입을 문제 삼는 것은 분명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빤한 것 아닙니까? 전교조가 자기들 눈밖에 있는 거예요. 다른 노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아무런 고용노동부가 뭔가 시비를 걸지 않아요. 전교조만 유독 그런 겁니다. 전교조가 눈밖에 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전교조가 눈밖에 나 있겠습니까? 지금 교과서 논장에서도 보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자칭 수구 우파들, 우파는 자기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우파는 일본을 더 사랑하는가 봐요. 그래서 친일 교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교조를 갖다가 법의 노조를 만들어서 탄압을 가함으로써 결국은 친일 교과서를 일제의 식민사관을 찬양하는 그때의 교과서를 잘 아는 세대들에게 주입시키려 교과서로 채택하도록 압력을 넣기 위한 그런 수작 아닙니까? 그게 바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처로 국제적인 망신살이 뻗쳤다. 이미 국제노동기구의 긴급 개입,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 자문위원회와 국제교원연맹의 항의서한 등 국제적 비난이 쏟아졌다.
더 나아가 이들 국제기구는 전교조 노조 설립 등록 취소 및 한국의 제반 노동기본권 탄압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국제 공동조사단 파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우리나라가 인권 탄압을 일삼는 아프리카의 어느 후진국쯤으로 전락하고만 느낍니다. 오죽했으면 무늬만 인권위원회라고 비판받아오던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성명을 내어 정부의 법의 노조 통보를 뜯어 말렸겠는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니 오죽하면은 국가인권위원회 현명철 위원장 어떤 사람입니까? 인권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 파괴자라는 악명을 듣던 그런 현명철이마저도 성명을 내서 법의 노조화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뜯어 말렸겠습니까? 인권 침해라고요. 또 박근혜 현명철이도 쫓아내려고 할지 모르겠네요. 이명박이가 임명했으니까. 정말 쪽팔리고 창피하기 이럴 데 없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그저 한복이나 펄럭펄럭 하고 다니면은 국외선양이 된다고 생각하는 박근혜나 그걸 좋다고 보도하는 수구 언론들이나 정말 나라 망신은 다 시키고 다니는 정부 아닙니까?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무리수를 두는 것은 박근혜의 독선과 편견을 떼어놓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박근혜는 2005년 12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정교조를 한 마리 해충에 비유해서 정교조의 강한 적대감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또 교원노조 탄압은 아버지 박정희를 이어받은 것이어서 부전여전이라 할 만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원노조는 1960년 4.19 직후에 설립됐지만 5.16 쿠데타 세력은 교원노조를 정권의 비판적인 이유로 강제 해산하고 교사 1,500명을 용공으로 몰아 교단에서 쫓아내는 만행을 저지른 바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아버지의 그 딸 부전여전입니다. 독재자의 DNA가 어딜 갑니까? 하지만 전교조를 법에 노조화한다고 전교조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전교조는 조합원의 80.96%가 참가한 총 투표에서 68.59%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껴안고 가는 길을 선택했다. 대다수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더라도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고 노동조합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바란다. 법의 노조 통보를 취소하고 국정기조 전반을 다시 가다듬어야 할 때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박근혜 정부는 범국민적인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그야말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겁니다. 무덤을 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자신들의 뜻에 거슬리는 해충들을 제거하려는 살충제 정권의 그런 야만스러운 행위는 결국은 국민저항을 조금씩 부풀려서 결국은 하야라는 최악의 막다른 골목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제가 진짜 예언해 둡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죠. 여기서 그만하십시오. 10cm의 노래 이제 여기서 그만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조합원 여러분들의 정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조합원과의 부탁을 드립니다. 민영화 반대 국민공보전 홍보 광고인데요. 철도, 물, 가스, 전기, 의료, 공항 등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하는 UCC 웹툰 한 큼만 편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민영화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수박에서 줄로 없이 한다고 호박되지 않습니다. 민영화 반대 국민 공모전은 아주 기술적으로 시각적으로 뛰어난 그런 작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각이 온전히 담겨진 그러면서 즐겁고 유쾌한 민영화 반대 희망 메시지면 된다고 합니다. 공모전 문의는 공공기관 사업본부 사무국 전화번호 02-3143-7710 02-3143-7710 또는 담당자 이태영 010-7444-4277 010-7444-4277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많은 응모 바랍니다. 새누리당 청와대 가관이죠. 이 인간들 자기들은 대선 패배 때 깨끗이 승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당선 무효 소송까지 냈던 인간들입니다. 30만 표 차이인가요? 50만 표 차이였나? 아슬아슬하게 지긴 했죠. 그렇다고 당선 무효 소송까지 냈다가 그리고 수개표까지 했어요. 하다가 똑같으니까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또 문제글이 트위터의 0.02%에 불과하다. 그게 뭔 큰 영향을 미쳤느냐. 이렇게 새누리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글이 트위터의 0.02%에 불과하다면서 제가 했던 트위터 글을 가지고 고소까지 했던 인간들이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물론 무혐의로 결정이 났죠. 리트윗 하나 가지고 일반인들 경우에는 허위 유포 비방이라면서 고소 고발하고 처벌까지 했던 그런 집단이 이제 와서 5만 5천여 건이 되는데도 문제글이 트위터의 0.02%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식으로 억지를 늘어놓고 있는 것은 정말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후한무치의 전형입니다. 공무원 개인의 의사표현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거야말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네. 그 중에서도 앞건은 이정현이가 비보도를 전제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 별것 아니다 라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경향신문이 별것 아니다는 이정현의 비보도 요청을 깨고 전문을 보도해서 파문이 일었죠. 그야말로 대통령을 바로 가까이에서 모신다는 대통령의 신복이라는 이정현의 사고를 보면은 청와대가 혹은 박근혜가 왜 그 모양 그 꼴인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사설로 국가기관 대선 개입을 별것 아니라고 하는 청와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박근혜 지지자들만 트위터 쓰고 댓글 쓰는가? 공직자들이 그 사람들 외에는 트위터, 댓글 한 사람이 없나라는 식으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문제를 반박했다고 한다. 이 수석이 말하려 한 요체는 일반 공무원들의 트위터 행위와 진배 없고 대선의 승패와는 무관한 수준의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참으로 안이하기 짝이 없는 정국 인식이다. 국가정보원과 군사이버사령부 등의 선거 개입을 일반 공무원들의 사적 트위터 행위와 단순 등치시키려는 견강부회가 놀라울 따름이다. 그간 청와대가 뭐가 문제냐, 별거 아니다라는 태도로 국정원 사태의 회피 축소에만 골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사코 입장 표명을 거부하며 침묵으로 대응한 까닭을 알만하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아니 국가 월급을 받아 처먹으면서 업무 시간에 하라는 간첩 잡는 일은 안 하고 하라는 대북 공작은 안 하고 국정원 요원들과 그리고 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문재인은 간첩, 박근혜 후원 계좌 제발 좀 후원해 주세요. 이딴 글을 올리는 것을 일반 공무원들이 사적 트위터 행위, 사적 페이스북 행위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정현의 이따위 사고방식이 바로 박근혜의 사고방식이라면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물러났어요. 청와대의 이러한 인식은 사안의 본질을 외면하고 호도하는 것이다. 본질은 정치적 중립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국정원과 군 등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국민 주권을 침해한 일이다. 국정원 선거 개입이 일부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기에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또한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과 선거 개입은 별개의 문제다. 선거의 승패에 미친 효과와 상관없이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한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 댓글의 규모가 미미하다, 댓글 때문에 당선됐느냐 등의 항변은 민주주의에 대한 척박한 사고를 드러낼 뿐이다. 단 한 표의 행사에도 부정이 개입되거나 부당한 영향이 가해지면 대의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의 공정성은 훼손되는 것이다. 그러게 말입니다. 댓글의 규모가 미미하다, 댓글 때문에 당선됐느냐는 식의 이딴 사고방식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야말로 기초도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박근혜가 바로 그 대표적인 증거죠. 제가 댓글 때문에 당선됐다고 보십니까? 라는 식으로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수준으로는 그야말로 빵점이고 수준 이하예요. 저질입니다. 댓글 때문에 당선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물론
저는 댓글 때문에 당선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건 질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댓글 때문에 당선이 됐건 되지 않았건 국가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 그것도 대북 공작을 하라고 하는 그런 국가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해서 박근혜는 꼭 당선돼야 될 후보고 문재인이 당선되면 나라가 빨갱이로 변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선거에 직접 개입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고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문재인 의원이 불공정한 선거였다고 하는 게 박근혜 당시 물러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찔려가지고 그렇게 불불불불 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가 입증이 되면 물러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물러나라 말아 할 성질이 아니에요. 지금 제기하는 것은 당신 물러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했으니 그건 대단히 불공정한 선거였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그러니 제도를 개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대선 불복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스스로 죄를 지었고 이 죄를 파고 보면 결국은 우리를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대선 불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야말로 도둑놈이 제발 저린 격이죠. 야, 이 도둑놈들아, 제발이 저리면 저린 거지. 왜 스스로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거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이 수석의 인식은 그간 여권과 당사자인 국가기관들의 빗나간 대처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국정원, 법무부, 검찰, 군, 그리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하나같이 국가기관 선거 개입의 본질을 왜곡하고 진상규명을 방해, 은폐하고 근본적 해결을 외면해온 건 결국 청와대의 지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작정 무시하고 회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문제라면 헌법 수호 의무를 지닌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포괄적인 사과와 함께 근본적 해결의 길을 터야 하는 역할이 박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이유다. 박근혜 지지자들만 트위터 쓰고 댓글 쓰냐는 식으로 깔아뭉개고 갈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 대선의 공정성에 근원적 물음이 던져지는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지지자들만 트위터 쓰고 댓글 쓰냐는 식으로 깔아뭉개고 간다면 진짜 이 정권 수준 막장입니다. 막장 정권 되는 겁니다. 아니, 박근혜 지지자들 댓글 쓴다고 누가 시비를 걸어요? 괜히 제가 박근혜 옹호했다고 해서 누가 시비를 겁니까? 다 개인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선거에 절대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그것도 정보기관들이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군이 정치에 개입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군의 정치 개입,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은 그야말로 쿠데타로까지 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겁니다. 박근혜 정권이 쿠데타로 무너지고 싶습니까? 그런 걸 계속 허용했다가 역지사지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의원이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라면서 불공정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방에 대선 불복이라고 몰아가고 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독재 시절에 단식을 해도 기사 한 줄 난다고 기사가 혹 나더라도 아주 비판적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지금 문재인 의원의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온갖 비난과 온갖 억측을 퍼부어도 지난 대선이 불법 부정 관건 선거였다는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불법 부정 관건 선거 사실을 부인하고 나아가서 앞으로 다음 선거도 불법 부정 관건 선거를 자행하려는 이 정권과 이 정권이 박근혜와 각을 세우고 싸우는 사람만이 차기 대통령의 자격을 얻는 겁니다. 그것만은 분명한 일입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민TV 손목시계 출시. 깔끔하고 선물용으로 좋은 골드 디자인. 고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청와대 시계와 동일한 모델로 판매금의 30%가 미디어 협동조합의 기부금으로 쓰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이제
사실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오늘 제가 10시 반에 이 고등법원 재판이 있습니다. 벌금 700만 원 받았던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는데요. 그 공판이 10시 반에 열리기 때문에 녹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연들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검찰총장 새로 임명됩니다. 최동욱 찍어내리고 온갖 무리수를 다한 끝에 이제 박근혜 말 잘 듣는 검찰총장 뽑으려고 그동안 또 온갖 꼼수를 다 썼습니다.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합니다. 3명, 4명 추천하는데요. 그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한 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9명 중에서 4명이 민간위원으로 선임이 되게 됐는데요. 전부 박근혜 말 잘 듣는 듯이 보이는 라는 지적을 받는 그런 위원들만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번에는 투표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토론을 통해서 한대요. 이게 공개적으로 후보를 추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속으로 다른 생각이 있어도 박근혜의 그런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데 불만이 있어도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면은 그런 불만을 표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4명을 후보로 압축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4명 중에서 과연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은 검찰총장이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인간이 검찰총장이 되든 진정으로 검찰을 위한다면은 이제 검찰총장까지 됐으면 검찰로 할 것 다 한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다시 박근혜 정권의 충견이 되어서 또다시 온갖 무리수를 자행한다면은 잠시 4년 반 동안은 호의호식 할지 모르겠지만은 역사의 주인이 될 것이고 검찰청 역사에 영원한 빨간 줄이 끄일 겁니다. 지금 후보로 압축된 그 사람들 정권의 눈치 보지 않는 검찰총장이 필요하다는 한겨레신문의 사설 꼭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4일 김진태 전 대검차장 등 4명을 후보로 압축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황 장관은 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 전 대검차장과 소병철 현 법무연수원장은 올해 2월에도 총장 후보로 추천된 바 있고 현재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길태기 대검차장과 한명관 전 대검 형사부장이 이번에 새로 추천됐다. 일단 4명 추천 과정에선 출신 지역과 전 현직, 사법연수원 기수 등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가운데 어떤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물론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동욱 찍어내기 무리수로 여론의 비판을 사고 있는 터에 정권에 충성하는 총장을 뽑겠다고 욕심을 부렸다가는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현재 검찰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검찰 안팎에서 두루 신망을 받는 인물을 엄선해야 합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소신대로 파헤친 최동욱 총장이 낙마한 뒤 검찰에는 또다시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검사들의 꼴사나운 변신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에서 핵심 인사들에 대한 소환도 하기 전에 원본과 최동본 사이의 의미 있는 차이 이딴 식으로 운운하는 중간 수사 결과를 공개해서 여당의 정치 공세에 발을 맞추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의 국감 정원 이후 외압 대신에 보건도로에게 초점을 두고 감찰을 진행 중인 적반하장의 대검 수뇌부 태도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길태기 대검차장이 바로 그 인물이죠. 절대 돼서는 안 되는 인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될지도 모르죠. 검찰 조직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위압을 견뎌내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낼 수 있는 뚝심과 소신 있는 검찰총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추천된 4명을 놓고 정권 핵심 인사와의 이런저런 관계 등을 거론하며 아무개가 유력하다느니 하는 하마평이 나돌고 있다. 최종 임명 과정에서 과연 현재의 검찰 조직을 살려낼 수 있는 총장이 나올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올해 2월 구성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는 비록 이명박 정부 때였지만 비당연직 위원회 중도 진보 성향 인사가 포함돼 나름대로 검찰 안에서 인정받는 인사들을 후보로 출연했다. 박근혜 당선인 쪽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안창호 헌법재판관이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걸러낸 것도 이들이었다. 이번 추천위가 친여, 보수 성향 인사 일변도로 꾸려져 재구실을 할지 의문이 제기됐던 것도 사실이다. 결국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추천위가 거수기 구실에 머물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예, 혹시나지만 결국 역시나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